호우 시절로 오세요. 그때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두 남자의 영화 리뷰, 영화 발굴 채널 호우 시절 영화 선물을 이제 네. 발굴해보고자 하는데요. 저희가 언젠가부터 오프닝 글을 딱 읽어놓고 다른 얘기를 막 하다가 다시 영화 이야기를 하곤 하는데 네. 뭐 이번 에피에서도 어떤 선물을 우리가 준비한 건 아니죠. 영화가 준비하고 있는지 네. 이번 에피부터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네. 우선 뭐 영화 선물에 대해서 네. 좀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네. 좀 낯선 영화이실 거예요, 사실. 네. 작품이 2014년인가요? 또 비교적 최근에 나온 작품이 하나가 더 있어서 이제 네이버에 그냥 영화 선물이라고 검색하면 저희가 얘기하려고 하는 그 작품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렇죠. 다른 작품이 나와요. 맞아요. 근데 저희는 훨씬 더 옛날 작품으로 지금 다루려고 하는 거고. 그 작품이 오히려 최근에 나온 작품이 낯설어. 맞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다루려고 하는 작품을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시려면 영화 선물 이정재 이렇게 치면 나옵니다. 이영애. 네, 뭐 그런 식으로 치면 나와요. 2001년 무려 지금으로부터 21년 전 3월에 개봉한 영화고요. 주연 배우가 무려 이정재와 이영애인 뭐 지금으로서는 더 이상 구현이 불가능해 보이는 캐스팅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영애 씨의 아역 배우로는 김태희 씨가 등장을 해요.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광고 모델로만 활동하던 이제 어린 배우 김태희 씨한테 배우 생활의 길을 열어준 작품이기도 합니다. 또 이제 남자 주인공 직업이 개그맨이다 보니까 영화를 보면은 이 당시 활동하시던 SBS 개그맨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도 해요. 아, 그렇죠. 네. 그리고 또 그 개그 프로그램 이제 개그 천왕이라고 하는 가상의 프로그램이 나오는데 거기 MC로는 공효진 씨가 최근에 결혼 발표하셨죠. 네. 카메오로 등장하기도 합니다. 1990년대 후반에 정확하게는 97년도 말에 개봉한 영화 편지가 최진실 박신양 주연의 영화였었는데요. 이 작품이 히트를 한 이후로 한국 영화들이 이제 죽음이 갈라놓는 사랑, 눈물 쏙 빼놓는 심파라는 테마에 굉장히 몰입하는 모습을 잠깐 맞아요. 동안 보여줬었습니다. 근데 이제 2001년 정도 되면 벌써 한 4, 5년 지난 상태에서니까 이 심파극 시나리오가 나름대로 좀 다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 심파극 시장이 그 정도로 좀 커져 있었다는 거죠. 네. 이 영화 선물의 경우도 그런 흐름을 보여줍니다. 조금 달라요. 이정재가 연기한 남자 주인공 용기와 이영애가 연기한 여자 주인공 정연은 부부 사이예요. 뭐 이렇게 사랑을 이뤄가는 뭐 연인 관계나 이런 게 아니라 네. 일단 부부 사이고 어느 정도 결혼 생활이 진행되어 있는 상태에서 영화가 시작됩니다. 근데 관계가 굉장히 좋지 않고 영화 초반에 보면 이영애 씨가 이정재한테 이렇게 살지 말고 이제는 헤어지자고 말을 해요. 그렇죠. 이혼 직전에 있는 부부의 모습입니다. 여기에 약간 사정이 있는데 일단 용기의 부모님, 특히 아버지가 굉장히 엄격하신 네. 분이고 이제 용기가 이분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을 한 거예요. 이제 왜냐하면 정연이의 경우에는 부모님이 지금 이제 다 돌아가시고 네. 계시지가 않거든요. 그렇게 둘 사이에서 결혼을 하고 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우진이는 또 먼저 하늘나라로 떠나면서 이 부부 사이에도 큰 그늘이 드리워집니다. 용기는 부모님이 반대하는 개그맨 커리어를 계속 이어가는데 또 이 일도 잘 풀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정서적으로 둘 다 좀 한 방씩 맞은 거죠. 그렇죠. 굉장히 큰 위기가 지금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서로 이제 의지할 사람이라고는 서로밖에 없는데 그 그쵸. 서로 간의 팀워크도 무너져 있는 그런 상태인 거죠. 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용기는 아내 정연이가 불치병에 걸려서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용기는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이라도 자신이 개그맨으로서 빛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SBS에서 진행하는 생방송 코미디 프로그램 개그 천왕에서 우승을 하기 위해서 혼신의 연기를 펼칩니다. 또 그런 동시에 정연이의 이 어린 시절 동창들을 좀 수소문해서 정연이가 좋아했었던 첫사랑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군지를 찾아주려는 노력을 같이 병행하기도 해요. 2001년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이정재 씨는 연기력 논란이 있었던 배우고요. 네. 또 되게 좀 이렇게 무게를 좀 잡는 음. 이렇게 멋있는 역할을 주로 했었던 배우이기도 해요. 네. 그런 이정재 씨가 얼굴에 막 바보 같은 분칠을 하고 그렇죠. 엎어지고 때리고 맞는 개그를 했다는 것만으로도 되게 새로운 느낌을 주는 작품이었고요. 어쩌면 2021년에 오징어 게임으로 세계적인 스타가 된 배우 이정재의 스펙트럼을 넓혀주기 시작한 첫 작품이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저 그런 심파극으로 치부할 수도 있겠지만 자세히 이 영화를 살펴보면 2001년 당시 한국 사회가 대략 어떤 가치관을 지지하고 있었는지 사람들이 어떤 생각들을 하면서 살고 있었는지를 간접적으로나마 잘 보여주는 작품이기도 하더라고요.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진짜. 네. 그래서 그런 얘기까지를 저희가 나눠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영화는 개봉 당시에도 그렇게 많이 히트를 했던 작품은 아니어서 지금 뭐 넷플릭스나 이런 OTT에서 보실 수 있는 영화는 아니에요. 거의 유일하게 지금 네이버 시리즈 온에서
그 유료로 한 1,500원 정도 내시면 대여해서 보실 수 있고요. 그렇죠. 그나마도 화질이 좀 떨어져서 정말 예스러움을 많이 느끼실 수 있을 만한 작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면 뭐 BTV 이런 데서 네. 동일한 가격에 네.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찾아서 이렇게 네. 검색하면 네. 날 수 있다고 역시 화질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게요. 이렇게 HD 화질로 이렇게 다시 리마스터링이 되어 있지는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냥 뭐 참고로 미리 말씀드리면 네. 뭐 굳이 그렇게까지 보실 필요가 있을까? 아니 이 작품 조세프님이 이렇게 한번 해보자고 저희가 발굴해보자. 네. 그래서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나? 네. 물론 젊은 날의 이영애와 네. 이정재를 보는 거는 그 장면만으로 그림이 됩니다만. 근데 이정재 팬들 사이에서는 지금 요새 오징어 게임 때문에 이정재 작품 도장 깨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래요. 그래도 꽤 괜찮은 작품. 걸로 거론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보십시오. 뭐 안티 팬들이 나오면 안 되니까. 근데 이제 이 작품을 선물이라는 작품을 우리가 발굴을 한번 해보자라고 네. 처음에 아이디어를 내신 게 조쿠나 셰프님이셨잖아요. 맞아요. 네. 저는 되게 이 영화를 극장에서는 아니어도 제가 이제 예전에 VHS로 비디오 테이프로 저도 대여해서 그렇습니다. 봤었거든요. 네. 그리고 되게 기억 속에 묻혀 있었던 영화였는데 네. 조세프님이 얘기를 하셔가지고 맞아 그게 있었지 라고 떠올리게 되고 우리 한번 해보자 다시 한번 봐보자 맞아요. 라고 해서 이렇게 발굴이 시작됐는데 근데 혹시 이 영화를 고르게 된 이 영화를 떠올리게 된 이유나 계기 같은 게 좀 있었어요? 이 영화를 한 20년 전에 봤을 때는 네. 저도 매우 슬프게 봤었던 기억이 나고 저희도 꼬꼬마였으니까 네, 정말 많이 그때 뭐 눈물이 나올 정도로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많이까지는 아니어도 어쨌든 눈물이 난다는 게 대단한 네.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런- 너 같은 인간이. 네. 진짜 네. 저도 놀랐어요. 네. 이거 되게 슬프고 음, 그 마지막에 그 명장면 같은 그런 데서는 정말 와 대단하다라는 네. 생각을 하면서 봤습니다. 근데 한 20년의 시간 동안이 흘러서 다시 보니까 네. 내가 변한 걸 수도 있고 음, 혹은 시대가 변한 걸 수도 있고 네. 이런 생각들도 좀 들었고 네. 이런 부분들은 제가 좀 이제 뒷부분에서 이야기를 하면 되고요. 일단 그 과거에 눈물까지 흘리게 만들었었던 그때 감동이 생각나서 그 감동이 하나 생각났고 네. 두 번째는 저랑 원우 씨랑 누차 얘기하지만 같이 네. 저희가 군대에서 만났잖아요. 진짜 우리 하루에 한 번 꼭 얘기한다. 근데 이제 그렇죠. 감옥에서 만났죠. 네. 저나 원우 씨가 또 모르는 네. 우리에게 또 접점이 없는 왜냐면 군대 정말 많잖아요 사람이. 우리 동기 몇? 네. 한 400명 됐나요? 그쵸, 한 300명? 진짜 한 많다. 300명 되는데 장교들이 저희 동기들 중에 한 명이 네. 그냥 우연히 연결돼서 그 페이스북 팔로우를 제가 좀 네네. 했어요 SNS를. 어. 근데 너무 글을 잘 쓰는 거예요. 그 글을 너무 잘 쓰면 네. 사람이 멋있어 보이잖아. 그치. 네. 어차피 우린 사진으로 승부하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그렇죠. 그래서 왜 이렇게 쓸쓸한 표정 지으면서. 글을 잘 쓰는 사람에 대한 어떤 호기심. 그렇죠. 그래서 제가 팔로우를 하기 시작했는데 네. 제 동기였는데 너무 좋은 글을 어. 선물을 갖고 썼던 글이 또 생각이 났어요. 저희가 이 영화 영화를 얘기를 하다 가지고. 보니까 그래서 야, 그분도 영화가 좋으셨나 보네요. 네 그분 그리고 그분 내공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분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이승까지만 얘기할게요. 예. 이승이요? 네, 이승. 네. 뒤에 뭐가 있는데 네. 굳이 몇 명 안 듣는 방송이지만 아우팅을 하는 게 좀 네. 그래서 이승 X님이 뭔가 저승에 사시는 분은 이승에 사시는 우리가 저승이죠. 네, 이승에 사시는 이분을 이승님이 쓰신 글을 뭐 네. 기회가 된다면 제가 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글을 읽으면서 뭔가 20년 전에 네. 저나 원우 씨나 이승님이 갖고 있었던 그 찌질함들이 뿌옇게 네. 채색이 막 되면서 네. 우리 안에 아름다움으로 남아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어떨까? 한번 다시 끄집어내보자라는 생각으로 했는데 생각보다 네. 제가 추천하지 않았던 이유는 다른 분들에게 아까 서두에 네. 말씀드린 이유는 보기가 너무 어렵고 그쵸. 뭐 접근성이 좀 떨어져요. 영화가 뭐 잘 만들고 못 만들고 뭐 이런 걸 떠나서 맞아. 우리의 눈이 이미 너무 좋은 때깔에 익숙해진 거죠. 그쵸. 근데 이제 뭐 블루레이급이 아니니까 한 20년 전으로 돌아가니까 네. 화질 보정도 안 돼 있고 맞아요. 이게 좀 정말 보기 어렵더라고요. 처음에. 그래서 그만큼 좀 몰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의 설명을 다 들어보시고 네. 호시를 다 듣고 보셔라. 볼 때 보시더라도 네. 그러니까 기존에 원래 그 저희 방송 때와는 조금 각도가 다르군요. 그렇죠. 네. 좋습니다. 영화 선물. 오늘 약간 이 영화에 대한 좀 발굴 플러스 헐뜯기가 좀 될 것 같아서 정말 좀 기대가 돼요. 네. 재밌을 것 같아요. 오늘 방송이 뭔가.
일단 이 영화에 대해서 생소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이 영화의 인물 소개부터 한번 저희가 늘 하는 그 순서대로 하되 좀 자세하게 이제 짚어볼까 하는데 음, 이 영화에서 중요하다고 거론할 만한 인물은 역시 남자 주인공 용기 이정재 씨가 연기한 그 캐릭터와 여자 주인공 정연 이영애 씨가 연기한 요 캐릭터 2명 정도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누구부터 한번 인물 뭐, 발굴 한번 해볼까요? 그냥 쭉 해보죠. 뭐 네네. 이정재 씨부터 해볼 건데 네, 이 정용기라는 정용기. 인물을 연기한 이정재 네. 그리고 박정연이라는 인물을 연기한 이영애인데요. 두 사람의 관계에는 어떤 비밀이 하나 있죠. 네. 아이를 잃은 슬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시부모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네. 결혼. 이게 참 묘한 게 음. 정서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떤 물리적으로 아픔이 있지만 네. 이 아픔이 두 사람의 갈등이 되기도 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서로를 결속하는 촉매가 되기도 해요. 그렇죠. 이 두 사람이 그래서 말로는 위기를 이야기하고 네. 헤어짐을 말하지만 음. 실제로 그들의 관계가 깨질 것 같지 않다라는 음. 어떤 그런 마음이 좀 들죠. 영화를 보면서도 이게 맞아요. 아주 위태롭지 않다. 네. 왜냐면 헤어지자고 하면서도 이영애 씨가 너 나 사랑하긴 하니? 라고 그렇죠. 물어봐요. 네. 그럼 또 정용기는 아유 사랑하지라고 어쨌든 또 네. 수긍을 합니다. 뭔가 그런 장면들. 그 관계가 그러니까 말로는 그렇지만 아주 위기로 네네. 달려가고 있지 않는 뭔가 그런 80년대 90년대 어른들의 느낌이 좀 있어요. 미워도 다시 한번. 그렇죠. 네. 근데 이정재 즉 정용기라는 인물을 좀 소개를 하면 네. 무명 코미디언이죠. 음. 무명 개그맨인데 이 사람의 느낌은 되게 아직 어른이 되지 못한 덜 자란 철이 없는. 그냥 아이 같은 남자예요. 네. 나이는 한 30대 초반 정도 네, 됐을까요? 초반 정도. 네. 이제 막 사회생활을 애기긴 애기죠 사실. 네, 시작한 지 몇 년 안 된 네네. 그리고 좀 좌절도 많이 맛보고 있는 네. 좌충우돌을 하고 있는 캐릭터인데 이상은 높지만 그가 살고 있는 현실은 그 이상과는 굉장히 거리가 먼 맞아요. 모습인 거고 이런 마음 사실 되게 이해되잖아요. 이해되죠. 우리도 뭐 그 시간을 다 그 구간을 그럼요. 지나왔고 네. 그 어떤 두려움, 어떤 학교를 넘어섰을 때, 학교를 막 졸업했을 때 나오는 사회에 던져졌을 때 나타나는 어떤 맞아요. 앙상한 외로움들은 사실 아마 누구나 다 느낄 거예요. 이 세상의 주인공이 내가 아니구나. 그렇죠. 이 세상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는구나. 맞아요. 이제 더 이상 나를 보호해줄 장치가 없구나 네네. 라는 생각을 할 때 당연히 두렵죠. 근데 맞습니다. 네. 정용기라는 사람을 보면 그래서 막 사회에 나와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네. 청년들이 생각나고 음. 이때 이 영화가 만들어졌을 때의 청년들 맞아요. 그 청년들이 바로 다시 말해 그 당시에 386 지금 그렇죠. 586이죠. 그렇죠. 현재 86세대라 불리는 그 어간의 남자들이 청년의 때에 느꼈던 어떤 미숙함을 그냥 완연히 보여주고 있는 캐릭터예요. 그들 역시도 지금은 어찌 보면 사회에서 높은 네. 위치에 가 있기도 하고 그렇죠. 기득권이 돼 있을 주력이죠, 수도 있는데 그죠? 네. 주류에 속해 있는데 20년 전에 그들이 얼마나 비루했었는지 그리고 어떤 외로움이 있었는지를 정용기라는 인물을 통해서 네. 그들이 막 용기 내려고 하는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죠. 네네. 이거는 그러니까 이해가 돼요. 정용기라는 인물은 이해가 됩니다. 네네네. 근데 이제 박정현이라는 여자 주인공. 이제 이영애 씨가 네. 연기한 여기서부터 좀 저는 오. 그러니까 지금의 관점에서 보면 네, 이 캐릭터 설정이 네, 자 보시면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아마 너무 원우 씨 알 텐데 너무 재밌을 것 같아. 이제 막 여러분들 지금 입맛을 다시면서 이분이 발골을 하러 온 건지 본인이 그 고기를 뜯으러 온 건지 모르겠어요. 칼춤인가? 그래서 너무 좋은데. 네. 그러니까 아동복 가게를 하고 있고 네. 해피랜드. 또 동시에 중병을 앓고 있죠. 맞습니다. 뭐 어떤 병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병인지 모르지만 지금의 관점에서 보면 그냥 암 말기인 것 맞아요. 같은 느낌. 네. 더 이상 손 쓸 수 네. 없는. 아주 죽을 병에 걸린 네. 캐릭터죠. 어린 시절부터 오직 정용기만을 바라본 여자입니다. 네. 네. 그 둘이 동창생이 그렇죠. 관계. 초딩 때부터, 국딩 때부터. 네. 여기서 정용기라는 인물은 네. 이해해요. 외로울 수도 있고 아이 같은 느낌이 있을 수 있지만 네. 그에 반해서 이 여자 박정현이라는 사람은 너무 성숙해 있고 아, 둘이 동창인데. 네, 모든 것을 다 받아주는 굉장히 헌신적인 캐릭터예요. 현모양처를 네. 넘어선.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좀 과격하게 말하면 네. 과격하게 해주세요. 오늘 남성들의 어떤 그 당시 남성들이 갖고 네. 있는 후진 상상력을 다 때려 박아 만들어진 아. 어떤 남성들의 판타지 아니냐. 그러니까 그냥 엄마를 찾는. 그렇죠. 그래서 남성들이 때로는 엄마 같은 여자를 좋아한다는 사람들이 있고 네. 여자분들이 그걸 굉장히 질색팔색을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 듣기만 해도 너무 싫지 않아요? 그 의미가 뭔지 알 것 같은 거예요. 왜? 다 해줘인 거야. 해줘
여자에 대한 혐오가 있잖아요 지금 맞아요. 우리 사회에. 근데 맞아요. 해조 남자인 거야 이 사실. 당시에는 예. 불과 20년 만에. 더 재밌는 건 음. 이거 너무 격하게 처음부터 부스터를 올리나? 너무 재밌어. 계속 올려주세요. 해조남들이 네. 그 해조남이었던 세대가 네. 지금의 그 해조열을 옹호하기만 한다는 게 지금 우리 사회의 갈등이 되기도 하죠. 그러니까 내로남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586 세대의 남성들이 네. 여성들을 옹호한다. 소위 서윈남이 돼가지고 서윈남. 네, 소위 서윈남이 그렇지. 돼서 지금 하고 있는 갈등이 나타나는 게 20년 전에 사실 해조남에 대한 판타지가 있었던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고 요 있고 얘기 굉장히 날카로운 네. 지금 그리고 각도인데. 그거에 대한 부채 부채 의식이 네. 이제 너네들이 다 해줬으니까 우리는 다 누렸으니까 우리 밑에 있는 애들은 이제 여자한테 해줘라는 걸로 읽힐 수 있다는 거죠. 요 얘기 굉장히 너무 센가요? 근데 그러니까 지금 되게 조심스럽게 얘기하셨지만 이 말씀하신 내용이 담고 있는 메시지는 굉장히 파워풀한 거죠. 지금 굉장히 센 얘기를 하신 거긴 해요. 그래서 이 세대에 대해서 젊은 뭐 이대남이라고 어떤 정치인들은 프레이밍을 했지만 네네. 그건 좀 과격하고 별로 좋아하는 키워드는 아닙니다만 네. 어떤 세대나 어떤 집단이 그래서 이 세대를 갖다가 네. 내로남불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네. 네. 그런 어떤 캐릭터가 여기에 투사돼 있고 네. 그래서 페미니즘이나 뭐 이런 여성 우월주의나 뭐 페미니즘이 여성 우월주의라고는 하지 않습니다만 네, 그 둘은 다르지만 레디컬하게 나타나는 측면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뭐 좋아하지 않잖아요. 네네. 다만 이런 시대였다면 레디컬한 부분이 태동할 수밖에 없다에 대한 이해는 해요. 그리고 나름의 의미가 있었다라고 저도 인정하고 있는 거고 네. 지금 이제 현실에서 계속 온고잉할 필요가 있느냐에 대한 건 다른 문제이고 지금은 달라질지 모르겠으나 그 당시에는 필요했었던 거다. 페미니즘 네. 건전한 페미니즘의 어떤 필요성이 좀 보인다. 그리고 뭐 때로는 기계적이고 물리적인 미러링의 관점도 네. 양상을 뒤틀기 위해서는 지난 20년간의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시도할 어떤 법한 뭐 장치는 될 수 있었던 게 아닐까라는 유의미 생각을 있을 수 있다. 이해를 하게 되는 측면이 오히려 이 정용기와 박정현의 그 구도를 보면서 그 당시의 어떤 후진 인식을 좀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이게 각본이 남성들이 다 썼을 것이고 네네. 사실 상당히 그 전통적인 이른바 가치관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작품이기도 해요. 듣고 보니까 이 캐릭터들을 보면 이 두 남녀가 이제 처음에 사귀기 시작할 무렵에 이영애 씨가 이제 KFC에서 알바를 하는 그쵸. 상태에서 이 용기가 계속해서 들이대거든요. 그 가게 앞에 계속 이렇게 맞아요. 대기를 해요. 이른바 10번 찍는 행위를 하는 거죠. 10번 찍고 안 넘어가는 남은 없다. 이거인 거죠. 그렇게 하니까 이제 실제로 정연이 넘어간다는 설정에 그러니까 뭔가 지금 가치관에서는 이게 이제 스토킹이거든요. 사실. 그런 영역으로 갈 수도 있는 선을 넘고 있는 행동인데 이 당시만 하더라도 이런 류의 행동들이 남자의 어떤 사랑의 깊이를 보여주는 수뇌보로 포장되던 시절이고 그런 시대상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쵸. 실제로 이 연출자 오기환 감독님이 1967년생입니다. 딱 386 세대의 한가운데를 관통하고 있는 연령대고요. 조 셰프님이 너무나 정확하게 말씀하신 대로 이 영화 안에도 386 세대 특히 남성들의 가치관이 그 세계관이 거의 그대로 반영돼 있어요. 이 뭔가 새로운 행동으로 혁명을 일으키고는 싶지만 생각이 되게 여전히 이런 과거의 위계 질서와 이런 것들의 고루한 관념들에 묶여 있는 부분이 같이 공존하는 거죠. 그래서 이상과 현실의 괴리가 계속 더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뭐가 어찌됐든 가정은 지켜야 하고 또 남자는 성공을 해야 되고 여자는 그런 남편을 잘 보필하면서 육아까지 해야 되는 그런 가치관들이 깔려 있기도 합니다. 이걸 뭐 지금 관점으로 이 영화를 뭐 옛날에 있는 작품을 막 비판하자는 그거는 물론 이제 균형 있게 봐야 되는 거긴 하겠지만 이 영화를 만약에 보실 거라면 예전의 한국 사회를 알 수 있는 20년 정도 전에 한국 사회가 어땠는지를 알 수 있는 일종의 아카이브로 자료로 접근하시는 것도 되게 재밌는 감상법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작품에 대한 이야기도 있지만 오늘 그 작품을 뭐 평가하고 이런 개념보다 그 작품이 보여주고 있는 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은 조금 더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너무 거창하게 얘기하는데. 근데 이 얘기를 듣다 보니까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 386 세대, 586 세대에 대해서 굉장히 조 셰프님이 좀 비판적인 관점을 갖고 계시군요. 의미 있는 세대라고 생각해요. 의미 있고 뭐 좋은 일을 했다라고도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그분들이 배웠던 가치가 있고
그분들이 했었던 세월이 있고 네. 그렇지만 성과가 있고 성과가 있고 위협이 있죠. 네. 그리고 이제 퇴진하실 때도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좀 많이 지나지 않았나 네. 라는 생각을 음. 하고 계신 듯하네요. 많이. 네. 아 좋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 방송에 대한 이제 색깔을 대충 아시게 됐을 것 같은데 들으시는 분들도 본격적으로 이 당시의 가치관까지를 한번 발굴해보는 그렇죠. 그런 시간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조 셰프님의 칼춤을 다음 에피에서부터 그렇죠. 네. 구경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우리의 호우 시절